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제 방역 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요. 관객가이드한테 게스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박재범 감독님부터 일단 인사 말씀을 듣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을 연출한 박재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샤의 아빠 톡차의 목소리를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미술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그리고 그리샤 목소리를 연기한 이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에서 그리샤의 엄마 슈라를 연기한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앞에 앉으면 안 되고 김여인 배우께서 앞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이 앞에. 예, 너무 뻘쭘합니다. 저 앞으로 앉아주세요.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생각을 듣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감독님의 스네일맨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도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영화 때도 그렇고 지금 엄마의 땅도 그렇고 좀 특이하게 한국 배경의 영화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기억이 돼요. 그 영화도 중동 배경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화라든가 어떤 인류의 원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어떤 성장, 모험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있고 파괴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또 생성되는 것들이 있고 본연의 어떤 자연의 모습과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염두에 두신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김예은 배우와 강기루 배우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어요. 좀 남다른 느낌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의 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좀 두 분이 워낙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각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고 유은지 배우께서는 애니메이터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땅에 참여하실 때 또 어떤 생각, 좀 특별한 어떤 참여의 느낌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느낌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제가 되게 어떤 자연이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가장 크게 끌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인지는 저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이나 혹은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설화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설화 안에 되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되게 재밌게 혹은 흥미롭게 이야기에 이제 계속 끌어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조심했던 혹은 저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은 저는 한국 사람인데 난 한국 사람인데 이거를 다른 문화를 혹은 다른 지역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못 보여준다던가 혹시 내 마음대로 막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많아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근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애니메이션이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은 뭐 국가, 문화, 언어, 성별보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매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물이나 바람, 불 이런 부분들이 스톱모션을 표현했을 때 다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강력한 이렇게 이끌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 원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배우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엄마의 땅 이전에 감독님 스네일맨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호흡으로만 더빙을 했어서 사실 이제 그 이야기로 목소리로 이야기로 대사가 있는 녹음을 한 것은 저도 처음이죠, 이 작품이.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감독님께서 이 제작하는 초기에 제게 연락을 주셔서 사전에 제가 감독님 작업하는 그 부산에 내려와서 작업실을 보기도 하고 가이드 녹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느낀 건 사실 뭐 저야 이게 녹음 하루 이틀 한 게 다지만 3년 동안 이 자꾸 1시간짜리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작업실에 붙어서 이 인형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감독님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장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정말 장인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내려오면서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뭔가 너무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느낌이 들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생한 걸 옆에서 봐서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도 영화지만 이게 완성돼서 상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뭉클하고 감격스러웠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더 존경하게 됐고 또 녹음도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더빙으로서는 아주 초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 실사 영화처럼 목소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 성우들처럼 이렇게 뭔가 잡힌 소리들을 내어서 녹음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감독님은 그냥 원래 가지고 계신 느낌대로 해주십사 말씀을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도 이도 아닌 그 사이 정도로 녹음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 제안을 해주시고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처음이잖아요, 정말. 뭔가 그리고 그때는 가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고가 들어갔는지. 근데 하면서 더 많이 느꼈고 이게 정말 기루 배우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목소리 녹음 좀 몇 번 하고 이름이 같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고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저 오늘 두 번째 봤거든요. 근데 진짜 또 한 번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이런 작품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루 배우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브로커에서 부부였거든요. 맞아요. 부부 전문 배우. 저는 박재범 감독님하고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작업을 같이 했고 엄마의 땅도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는데 툰드라라는 그곳의 배경이나 저희가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런 문화. 그래서 제작하면서는 거기 계신 분들, 어떤 다른 나라의 분들이 보시더라도 좀 어색함이 없이 만들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제가 계속 작업을 같이 하면서 간호금을 여자 파트는 항상 제가 맡아서 하고 남자 파트는 감독님이 맡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의 땅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애니메이팅을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그리샤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어서 좀 선택을 해주신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 목소리도 녹음을 하고 할 때 되게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어떤 어른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간호금에 이런 훌륭한 배우님들이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채워주실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고 같이 목소리가 다 들어간 영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얼굴 이미지하고 되게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 그리샤의 이미지하고도 너무 이렇게 정말 찰떡같이 딱 맞는 어떤 사랑스럽기도 하고 모험심도 있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기로 배우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톡차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찍이 이제 합류를 해서 제 얼굴을 가지고 톡차 얼굴을 디자인하셔서 닮은 느낌이. 예,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만하고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들고 스태프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보신 의견과 감격을 전해주셔도 감독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요 맨 앞에 계십니다. 감독님 작품을 기다리는 팬의 입장으로서 완성된 장편을 보니까 진짜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 경외로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장편이다 보니까 저도 애니메이션을 조금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장편이 뭐 단편 곱하기 시간을 곱하는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단편하고 작업하실 때 분명히 힘든 점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장편 작업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나 그런 부분. 네, 저도 장편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장편이라는 게 되게 뭐 필름메이커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꿈과 같은 거잖아요. 저도 똑같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되게 진짜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었고요. 이게 단편과 장편을 만들어 보니 진짜 완전 다른 세계구나.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관객분들이랑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관객으로서는 몰랐는데 만드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랬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딱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기회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글 쓰는 게 제일 어렵어요. 사실 글을 장편을 쓰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대사를 적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주변에 이제 동료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특히 배우님들과 이제 호흡이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썼던 시나리오와 여기 나와 있는 최종 완성본의 대사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화가 힘이 있구나. 이게 같이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저라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각자 역할들을 해줄 때 영화가 너무 풍성해지고 거기서 힘이 생기는가를 몸으로 이제 체험해 본 거죠. 네, 그래갖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서 사실 저한테는 되게 뜻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뒤에 분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동굴에서 눈 한 송이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샤의 환상에서 어미술록이 눈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얼굴에 눈 한 송이가 탁 떨어지는 장면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게 다 어머니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딱 눈이 떨어지고 또 눈이 뒤에서 날아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눈송이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샤먼이 처음 얘기하거든요. 폭풍우를 견딘 네, 나무도 눈 한 송이에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어떤 부분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눈송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시베리아에는 그 작은 눈송이들이 쌓여서 이렇게 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 개인 한 명 한 명 혹은 시간 1초 1분이 다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거기에 있는 그 시베리아의 환경들로 보여주고 싶었고 다큐멘터리 되게 많이 참고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춤 모양이 보면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게 되게 그 동굴의 그 산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 똑같이 그 위를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가 되게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화에서 이렇게 같이 엮였던 게 아닐까. 그걸 해석하는 거는 또 관객분들 혹은 같이 봐주시는 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미세한 존재이긴 한데 그것들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두터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고 넓은 광대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작은 존재가 엄마의 여기 탁 닿았을 때 되게 이렇게 가슴이 좀 약간 뭉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기척 깨어나는구나. 저는 그래서 약간 제목이 환기되는 순간이 그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또 참견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저 뒤에 분 안경 쓰신 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박 감독님. 저희 부부는 박 감독님 부모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축하해 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저는 그 엄마의 땅이라는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참 저한테 와 닿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오늘 보고 느낀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고 평소에 저희들이 후배지만은 정말 존경하는 그런 가정과 가족인데 이 엄마의 땅이라는 제목도 꼭 나의 엄마라기보다는 이 온 우주를 품은 그 우주의 엄마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툰드라라고 나오는 것도 그 아주 큰 저력과 넓고 깊은 그런 사고를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환경과 또 무너지는 가정 또 어떤 면으로서는 그 환경이 지금 많이 안 좋게 나빠지는 데서 그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까지도 우리 박 감독이 그걸 다 아우르면서 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애니메이션 인형 제가 그러한 인형 작업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근데 그동안에 짜장면 한 그릇을 못 사줘서 참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또 이번 우리 이 영화제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도 거두고 이렇게 또 상영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 감독님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여기 앞에 분. 일단 영화 너무 아름다웠고 감동도 있었고 되게 귀여웠고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같이 돌아다니는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그 가족의 모습을 어디서 참고를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좀 저는 왜 굳이 남매로 설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제일 참고를 많이 했던 거는 그 SBS에 있었던 최후의 툰드라라는 4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그 기억에 크게 남아 있어서 작품 준비를 할 때 그 작품을 만드셨던 감독님을 직접 찾아가서 막 공부했던 것들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혹시 제가 너무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것들을 계속 물어봤어요. PD 친구랑 같이 가서. 그래서 그때 답을 되게 많이 얻었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는 되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점은 거기 사는 툰드라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술록들을 다요. 그래서 술록들을 잡는데도 딱 필요한 만큼만 걷어들인다던가, 그렇게 혹독한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티 없이 해맑고, 서로 막 그런 미워하는 감정들보다는 진짜 그냥 살아가는 거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잡는 모습도 있잖아요, 술록들이. 근데 그 모습들이 되게 영화 안에서 진짜 다큐멘터리 봤을 때처럼 야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같이 된장찌개를 먹는 가족 간의 그런 느낌으로 또 비춰졌으면 좋겠다.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가장 컸고, 그리샤 꼴냐는 어떻게 보면 그리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샤가 이제 막 사춘기고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 이제 어떤 경계를 넘는 인물이잖아요. 되게 변화가 있는 그 되게 감성도 민감하고, 또 이제 또 집에서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어떤 경계를 넘는 인물이어서 그리샤와 그리고 그 정반대되는 되게 해맑은, 하지만 둘이 너무 케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남동생. 그 툰드라, 최후의 툰드라 보면 똑같은 동생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얘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하고 싶으신 분? 예.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묘사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혹시 제가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한국 설화를 배경으로 작품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너무 예뻤기 때문에 한국 설화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 제목 타이포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 등장할 때 엄마의 땅에서 이응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엄마의 땅이라는 게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영화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응을 마침표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혹시. 네. 그 타이포를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 의미를 제가 다른 데 가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그런 마침표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이거 어려운 질문,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땅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약간 썰매 모양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모양들도 그렇고, 나무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나, 혹은 땅에서 이제 눈을 이렇게 걷어냈을 때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한국 설화는 지금 사실 제가 당장 준비하고 있진 않고,
제가 지금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나서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고요. 그게 한국 설화를 기반으로 한 좀 호랑이가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예, 몇 년 기다리면 만나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 엄마의 땅 보면서 아까 지금 관객분 질문에 그 생각도 드네요. 감독님은 약간 그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 그리샤가 처음에 엄마 너무나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엄마가 있지만 마지막에 그 숲의 주인이 죽어가면서 또 다른 엄마의 존재 그의 딸로 또 다시 각성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엄마를 만나게 된 듯한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땅을 또 발견하게 된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한 3가지 정도의 모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아빠도 엄마에게 약을 구해주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죠. 근데 그 모험은 영화 안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 아빠가 들고 오는 약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툰드라 그 사냥꾼 아저씨와 러시아 군 정부군도 사실은 나름의 장갑차를 타고 와서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 어떤 그 신령한 숲을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파괴적인 모험을 떠나는 거고 그리샤의 모험이 주가된 모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3가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탁해진 마음이 이 신령한 영적인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감독님의 그전 애니메이션의 팬으로서 오늘 엄마의 땅 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좋아하는 강기루 배우님, 김예은 배우님 만나 뵈서 또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제가 약간 사심을 채우고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예, 마치기 전에 잠깐의 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게스트와 좀 접촉,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좀 막기 위해서요. 이 퇴장하실 때 약간 주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네마 투게더 참여하신 팀원들께서는요. 멘토가 퇴장하시는 퇴장로를 따라서 같이 퇴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객분들은 스태프의 인도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엄마의 땅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박재범 감독님 그리고 3분의 게스트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